1961년 5월 16일 50명이 막은 쿠데타, 박정희는 숨었다. 대한민국의 새벽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날 1961년 5월 16일 서울의 밤거리는 정적 속에 잠들어 있었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히 꿈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밤 칼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과 함께, 그리고 단 하나의 확신과 함께. 그 확신은 총칼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조짐은 이미 1960년 가을부터 퍼지고 있었습니다. 충무장결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장교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교들은 서로를 사장님 전무님이라 부르며 군사혁명을 위장했습니다.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작전. 심지어 34단의 일부는 쿠데타 계획을 눈치채고 서울 진입 계획을 밀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던 병력의 중심은 공수특전단과 해병대였습니다. 그들이 넘어서야 했던 첫 관문은 바로 한강인도교. 하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건 단 50명의 헌병. 어둠 속 갑작스럽게 쏟아진 총성. 시민들은 그것을 오발사고로 착각했고, 헌병대는 예상치 못한 해병대와의 교전으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인도교 다리 교각 뒤로 몸을 숨기며 이 작전은 실패했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결국 박정희는 KBS 라디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6개 혁명 공약을 전국에 방송합니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이며,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국민에게는 낯설고 군 내부 인사에게는 불길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윤보선 대통령은 주저하고 있었고, 장면 총리는 수도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말조차도 더 이상 실효성을 갖지 못한 상황. 대한민국은 이미 권력 없는 권력자만 남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리대사 마샬 그린과 미팔군 사령관 맥그루더는 윤보선을 찾아갑니다. 병력은 3,600명에 불과하니 진압하라고 권유하지만 윤보선은 단호합니다. 우리 군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더 큰 재앙이다. 결국 윤보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올 것이 왔다는 발언과 함께 그는 국민의 선택 대신 운명을 택합니다. 놀랍게도 쿠데타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는 한 장의 쪽지였습니다. 서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진압 명령서. 그러나 이 쪽지는 경향신문 사장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는 오히려 투항을 설득합니다. 이 결정적 순간 진압군은 행진을 멈췄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발의 총성이 아닌 한 줄의 명령이었습니다. 군정은 3년간 지속됩니다. 정당은 해산되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중앙정보부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인들과 언론은 박정희를 환영합니다. 장준하는 민족적 활로의 개척이라 찬양했고, 프랭크 스코필드조차 불가피한 선택이라 옹호합니다. 그 환호 속에서 국민은 묻습니다. 정말로 이 길밖에 없었는가? 쿠데타 직후 그는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윤보선을 꺾고 대통령이 됩니다. 혁명의 대가는 권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그 새벽의 박정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